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지금 현재 장이 약간 뜨뜨미지근합니다. 뜨뜨미지근해요. 지금 코스닥 말고는 좀 뜨뜨미지근하죠. 하지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 코스피는 현재 2200, 코스닥은 800, 무언가 라운드 피겨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은, 이 작금의 시장은 호재도 악재도 없는 일촉즉발의 증시 상황입니다. 저는 코스닥에 일단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기회는 뭐죠? 위기가 같이 있습니다. 네, 김성욱님께서 예전에 질문해 주셨던 건데 제가 스택에 쌓아뒀다가 이제 꺼냈습니다. 주가는 이미 코로나 악재의 폭락을 전부 회복한 뒤인데 외인이 지금까지 계속 팔다가 서서히 돌아오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상승한다고 봐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외인의 매수세라고 보는데 주가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모순이 생깁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글쎄요. 합리적인 판단은 어찌되었든 개인의 잣대로 하는 겁니다. 주가는 이미 코로나 악재 폭락을 전부 회복한 뒤, 맞죠? 예, 코로나 악재 전에 주가 수준을 회복했고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죠. 거의 뭐 이얼리 레코드 하이로 가고 있어요. 외인이 지금까지 계속 팔다가 맞죠? 서서히 돌아오게 되면 네, 주가는 무조건 상승한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예, 무조건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외국인이 사더라도 공격적으로 사지 않고 밑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체 업종을 그냥 패시브 ETF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점점 순환매를 돌리면서 그 물량을 쌓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수가 뜨기 시작하면 그거는 증시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사는 매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증시의 펀더멘털이 강해지겠죠. 그런 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외인의 매수세였죠, 이때까지. 이게 뭐 명제는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주가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면 저는 이거는 여기서부터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우님께서는 주가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명제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금 증시 주변 자금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거에 비하면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럼 코로나 악재의 폭락을 전부 회복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거의 종식이 되어가고 뭐 확진자가 확대 더 이상 안 되고 미국도 이제 마스크 쓴다고 하잖아요. 그럼 확진자 증가세가 누그러들 겁니다. 누그러들 거고 지금 백신이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백신이 다 실패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직전으로 다 회복한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고 근데 바뀐 게 뭐죠? 돈이 엄청나게 불어 있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붙였던 장표인데요. 언택트 바이오 주도주가 끝났냐라고 했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추가 하락 시나리오는 코로나 2차 확산, 경기 회복 둔화였는데요. 예,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현재 추가 상승 중입니다. 아직은 거대한 악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휴가를 쓰고 좀 집으로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내일이나 주말 방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브릴리언트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투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는 한번 답변을 해볼까 싶어서 붙여놨습니다. 자, 제가 그 주식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 그 문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거를 다 붙여놓고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죠.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지금 한동안 댓글을 못 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럼 정책 주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하신 대안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왜 사세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네요. 비웃듯이 방송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시겠어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로벌 체인이 보호무역주의로 망가진 상태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을 비판하셨는데 미국이나 유럽 조세 부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자님께서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 개인주의셨나요? 라는 글인데요. 사실 뭐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댓글로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리는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심성의껏 써주신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관계가 없더라도 재미로 제 답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그럼 정책 주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하신 대안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투기가 문제라고 정의했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 그렇다면 생산성 없고 수요 공급에 아주 취약한 부동산, 다주택자입니다. 양도세 폭탄을 매일 겁니다. 그냥 이게 문제라고 하면. 저는 이게 문제라고 정의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의 정책 당국자들이 정의한 문제가 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길 겁니다. 현재의 주식시장, 현재 주가 수준이 투기 단계인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문제인데 왜 주식시장에 손을 대죠? 자, 우리나라에서 왜 사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욱하신 것 같아요. 논리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현 정책을 비판하면 여기 살면 안 되나요? 제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제가 여기 거주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네요. 전 정책 주도자가 아니라 공허한 메아리밖에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비웃듯이 방송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정책은 이해하지만 대국민 메시지는 비웃음을 당해도 싸다고 봅니다. 정확히 비웃었습니다. 왜냐? 저랑 계속 뉴스 트래킹 하신 분들은 아시죠? 자, 이거는 증시를 금융을 선진화하는 방향이다. 이거는 증세가 아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거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동학개미가 증시에 유입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유예하고 있던 양도세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가니까, 저는 대국민 메시지가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좀 세금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증세를 합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담뱃세를 국민의 건강이라고 올리는 것처럼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메시지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솔직하게 증세한다고 하면 되죠. 지금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월급 받으시는 분들 정말 미원 독사라듯이 근로소득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낸 세금만 봐도 깜짝 놀래요. 제가 호주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재밌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국민을 만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다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글로벌 체인이 보호무역주의로 망가진 상태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체인이 망가진 상태와 주식시장의 과세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살게 하기 위한 안으로 금융세제 개편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기업 유치, 리쇼어링 쪽이 맞다고 봅니다. 전. 현 정권의 기조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건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정치 이념이기 때문에 그 정치 이념에 해당하는 분들이 집권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가치관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생각은 없고요. 보호무역주의로 망가진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보호무역이기 때문에 리쇼어링 해야겠죠. 금융선진화 정책을 비판하셨는데 미국, 유럽 조세 부과에 대해 알고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알 리가 없죠. 제가 무슨 세무사도 아니고 세무사라고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알 리가 없고요. 나라별 상황이 달라서 비교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유럽이랑 갑자기 이걸 왜 제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이유시면 미국, 유럽이 하고 있는 다른 정책들을 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다른 나라 예시를 드셨다는 건 그럼 다른 나라에서 저한테 유리한 정책을 펼치자고 하면서 미국, 유럽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주체의 예를 드는 거는 좀 안 맞습니다. 주장을 할 때. 왜냐하면 그럼 미국, 독일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미국, 독일은 거래세가 없고 중국은 거래세가 0.1이에요. 그러면 걔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나라,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우리나라에 태어났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만약에 우리보다 형평성이 뭐 어긋난다라고 하면 뭐 저는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라면 직전에 말씀드린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 정책을 가져다가 저 나라에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현자님께서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개인주의셨나요? 저만 잘 살면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일단 예. 극개인주의까지 아닙니다. 저는 극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 개인주의입니다. 당연히 제가 잘 살아야겠죠. 당연합니다. 넓게 보면 현자님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잘 살았으면 한다는 말은 그냥 이념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예. 그것이야말로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진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여기서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선심이죠. 예, 선심이죠. 예, 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미증시는 이제 조정 중입니다. 실적 발표에 집중해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이 코로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분기입니다. 2분기가. 왜냐하면 1분기에 극대화됐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면 1분기의 실적이 슬슬 2분기, 3분기에 반영될 겁니다. 근데 가장 태풍의 눈에 있는 게 2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을 거예요. 냉온탕으로 오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간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현실화 되는 거거든요. 야, 설마 실적이 이렇게까지 박살나겠어? 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합니다. 지금 증가했습니다. 증시는 서서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씩 떨어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해요.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해서 그리고 몇몇 업종이 타격을 받아서 결국엔 파이어가 아니죠. 예, 레이오프를 한 겁니다. 레이오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회복되면 경기가 회복되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좋아지다가 갑자기 다시 리바운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펜을 써내려가는 애들이 망했다. 야, 이제 다시 2차 확산이 이어지고 다 망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2200, 코스닥 800입니다. 지금 의미 있는 라운드 피규어에 도달했어요. 코스닥이 800까지는 제가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코스닥 800은 저는 당연하다고 봤어요. 당연하다고 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맞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라운드 픽에 도달했기 때문에 유지 여부를 주목해서 증시를 추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추격을 해야겠죠. 이제는 의심의 단계입니다. 그 의미 있는 라운드 픽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까지 왔다 치자. 근데 진짜 회복되니? 기대감으로는 여기까지 아니야? 라고 의심의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여길 뚫어내면 진짜 폭락론자들 넉다운 될 겁니다. 진짜. 여길 뚫어내면요. 근데 초특급 호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백신 완성, 치료제 엄청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락다운 해제, 코로나 확산세 종식 이렇게 되면 뭐 그때는 진짜 용광로가 될 겁니다.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라운드 피겨에 왔어요. 라운드 피겨를 유지하는지 계속 종가 기준으로 관망을 해야 됩니다. 데일리 움직임은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데일리 움직임은 신경 쓸 거 없고 종가 기준으로 롱바디 음봉이 발생하는지를 봐야 되고 여기서 정말 긴 롱바디 음봉이 발생하면 비중을 잠깐 줄여야 됩니다. 예, 진짜 이번에는 비중을 잠깐 줄여야 돼요. 만약에 롱바디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리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악재 호재는 변함이 없고요. 악재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점화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증시에 크게 반영은 안 돼요. 증시는 안 떨어지는데 미중 무역 분쟁 ETF 관련 주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뭐 유니온이라던가 이런 것들요. 호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호재는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장이죠 지금. 진짜 이상한 장입니다. 이렇게나 호재 악재가 극명하게 갈리는 장은 또 오랜만에 봐요. 외신입니다. US Initial Jobless Claim이라고 하죠. 예. 로우즈 올랐답니다. 이게 지금 증시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좋게 나왔죠. 예.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테슬라의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예, 이제 시작일 거예요. 트위터에 그 스탁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게 년간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었다네요. 베큐um 클리너 다이슨이죠. 다이슨이 좀 파이어를 했답니다.
스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헛소리입니다. 보세요. 업빗 어닝, US 차이나 텐션을 눌러버리고 있다네요. 어닝 발표가 말도 안 되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신입니다. 한은이 코로나 쇼크로 경기 하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굳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있는 한은입니다. 예, 경기 하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야지 돈 찍어내는 명분이 생깁니다. 빚을 머진 동학개미 행렬, 증권사들 대출 중단, 김민기 자본시장 연구원 박사 신용융자가 무슨 소린가요? 저거 읽어보고 웃겨서 좀 넣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죠? 김민기 씨가 신용융자라는 건가요? 잔고가 늘어난 주식들을 보면 변동성이 높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IT, 바이오 주식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경우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사는 돈의 3분의 1은 빚을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이들은 7천억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거 증권사들이 대출을 중단했다가 일시적인 건지 영구적인 건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거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14억 정도가 한계라는 겁니다. 맞죠? 빚이 14억 정도가 한계라는 거예요. 14조 정도가 한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빚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상승력이 제한되겠죠. 이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꿈 먹고 상승하는 주식시장, 꿈의 크기가 주가 결정, PDR이라고 하죠. 이제 꿈 타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글을 기고한 사람은 저는 이 제목을 보자마자 이 주식을 완전 폭풍 매수한 주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반전이에요. 제목은 완전 거품을 조장하는 듯한 기사였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되게 놀랍죠. 김성로 BNK 파리바 투자증권연구원은 꿈을 먹는 성장주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프트뱅크나 아마존 같은 혁신기업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최근 경기 회복 과정에서 성장주만 지나치게 오르고 성장주의 신용융자 금액이 많이 증가한 점을 봤을 때 투자 심리가 실적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 그러면 저 BNK 파리바는 어떤 섹터를 많이 샀나요? 예, 10자 내외로 답하시오. 20점. 자, 2분기 제조업 실적 암울, 하반기도 주력 제조업 부진에 무게를 둔다. 예,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아직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 주체들이 얘기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2분기 제조업 실적이 당연히 암울을 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삼척 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다 락다운하고 있는데 뭐 제조업이 갑자기 뭐 슈퍼 막 컨센서스 상향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반기도 주력 제조업 부진의 무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퀘스천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업황 회복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변수죠? 유동성이 언제까지 팽창될지와 백신 개발의 성공 여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부는 아니에요. 예, 백신이 개발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호나우 딩류죠. 저분은. BBIG7 뒤이을 차기 주도주 찾기에 분주한 주식시장. 분주한가요? BBIG입니다. 아직. 삼성증권은 스페셜 7, 하나금융투자는 이자 마커를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어찌되었건 어거지건 안 어거지건 뭔가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하나금융투자는 몽둥이로 때려도 안 나올 모양입니다. 이자 마커는 뭐죠 대체?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약자죠? 예. 아무튼 의미 없습니다. 보시면. 자, 그러면 뭐 스페셜이야 뭐 억지로 막 쥐어짜냈을 거니까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투자 이자 마커를 보시면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왔다. 자, BBIG랑 이자 마커가 뭐가 다른가요? 예, 일단 2차전지가 저 B죠. 배터리. 바이오가 저 B죠. BB는 똑같아요. I,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이겠죠. 예, G랑 자동차랑 바뀌었네요. 게임을 자동차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BBIC라고 하고 그냥 BBIC, 빅이라고 하면 될 건데 그러면 따라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도 않은 이자 마커. 그러니까 이건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사였으면 몽둥이를 들고 있었을 겁니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는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하락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주식시장의 시초가가 안 좋겠죠.
자, 국내 주 이벤트를 보시면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영향을 못 줬습니다. 영향 줄 만한 뉴스들은 아니었어요. 이번 주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한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도 뉴스들은 있을 거지만 뭐 카카오 정도는 뭐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카카오는 상승 나왔죠.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약간은 좀 씁쓸함을 남겨주지만 그래도 뭐 저는 카카오로 손해 안 본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손해를 좀 볼 뻔했어요. 자, 이제 알츠하이머 국제회의가 다가오고 있네요. 지금 뭐 신신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좀 제가 말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지고 못 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요즘에는 상승이 정말 웬만하면 빅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좀 씁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런 건 있긴 합니다. 예, 저도 뭐 사람인지라 좀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예,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피는 어차피 2200을 지켜주는 선에서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그냥 올라가. 어휴, 애기가 아직 우네요. 예, 애기가 아직 열이 납니다. 오,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저 방금 깜짝 놀랐어요. 예, 방송을 마치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좀 사는 장세였고요. 기관이 팔았다고 뜨는데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팔면서 선물을 매수했어요. 이거는 그냥 현선물, 그냥 차익거래입니다. 차익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의미 부여는 힘들 것 같다. 금융투자가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매도한 건 아니다 라고 보이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간 거죠. 선물 매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누적도 좀 보시고요. 신용융자는 좀 상승했는데요. 지금 이제 상승세가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권사에서 대출을 막고 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치가 좀 제한될 것 같고요. 14조가 맥시멈 캡한가? 모르겠네.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고데이션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금 금융투자가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수한 게 아니고 차익으로 매수했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죠. CMA 잔고도 크게 줄었는데요. 이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주간 통계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은 종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텍은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이오텍이 상승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바이오는 이 코로나 사태의 주역이기 때문에 해결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바이오란 테마는 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나 주장했던 바이오 대폭등장이 온다가 지금 실현이 됐고요. 이 정도면 제가 노벨 주식상을 받아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 좀 누가 줘야 되는데 이런 거. 예. 진짜 맞지 않나요? 저 바이오 다 망한다고 할 때 제가 폭등한다고 했는데. 제가 코로나 사태를 예측한 건 아닙니다. 참 진짜. 아무튼 뭐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다 올라가네요. 지금 미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지금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간 것 때문에 약간은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예. 지금 원달러는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구리를 좀 넣었습니다. 구리. 비트코인 보는 거는 여기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구리로 넣어서 계속 트래킹을 하겠습니다. 구리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구리에 대한 투심도 좋다는 겁니다. 설마 이 구리를 집에 갖다 놓으려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이 컨트랙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은 제가 봤을 때 하방 경직성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1800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생겨 있어서 하락은 잘 하지 않는데 상승할 만한 이유가 발생하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2000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2000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거대한 손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락을 시키지 않잖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물량을 점점 쥐고 있는 애들이 하락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시황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내일 급하게 휴가를 쓰고 집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못 찍는 점은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말에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도에 제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주말에 오면 좀 주간 영상이랑 좀 몇 가지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장 잘 맞이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